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는 5월 20일부터는 주거지역 18평방미터 초과 토지거래 시에는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이 됩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는 역세권 우수 입지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의 주거, 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를 해서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지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5월 14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제목을 보게 되면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18평방미터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실거주, 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 그리고 인근 한강노동, 이촌 2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가 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18평방미터 초과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업지역인 경우 20평방미터 초과가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은 18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초과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은 거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아주 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0일에서 2021년 5월 19일까지 지정이 되고 다음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범위, 허가 대상 면적, 지정 기간 등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 그리고 용산구 한강노동, 이촌 2동 일대의 정비사업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수 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그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 재개발 구역, 그러니까 중산 아파트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여기는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사업구역을 보게 되면 중산아파트 이촌동, 이촌 1구역 이촌동, 한강로 1가, 삼강맨션 한강로 1가, 신용산역 북측 1구역 한강로 2가, 신용산역 북측 2구역 한강로 2가,
신용산역 북측 3구역 한강로 2가, 용산역 전면 1구역 2구역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 2가, 정비창 전면 1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2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3구역 한강로 3가, 빗물펌프장 한강로 3가,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지역 1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을 검명상 기준 면적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평방미터인데 여기에 10% 수준으로 조정을 하였다,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간에는 1레이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에 법령상 기준 면적을 허가 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기준 면적에서 10%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그러한 지정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발표된 것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평방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20평방 초과, 공업지역은 66평방 초과, 녹지지역은 10평방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은 9평방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거래법에서의 기준 면적은 여기에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서 여기서는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강한 제약을 하였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똑같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용산 정비창 부지인데요. 이 정비창 부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8평방미터, 상업지역은 2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등기 신청 시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의무 불이행 시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이나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 지정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거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의 경우는 18평방미터 이하의 토지거래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서 주요 이상거래가 나타나면 즉시 단속에 착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 구에서 검토를 하고 허가 시에는 허가증을 바로 교부를 하게 되고 불허가 시에는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불허가 통보에 대해서 민원인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용산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